네, 안녕하세요. 이제 자, 이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죠. 그죠? 화학 변화 18페이지 펴주세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 페이지 18쪽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자,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화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화 환원 말고 또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반응이냐면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자, 물질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물이라는 것이 화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 O와 H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물을 잘 나눠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H는 떨어지면서 H 플러스가 되고 얘는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분해하게 되면 산과 염기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리고 둘이를 다시 합하게 되면 다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결합이 되어서 다시 물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물이 되고 이를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알게 모르게 물질의 세계는 이 산이 있고 염기가 있고 또 물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과 염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입니다. 산.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 가게 되면 산에 대한 정의는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이고 반대로 H 플러스를 가져가는 물질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깊게 할 필요는 없고 산의 H 플러스, 염기는 OH 마이너스가 나오는 물질을 염기성이다 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의는 산은 H 플러스 그리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가장 심플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18쪽에 보시게 되면 산 나와 있죠.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맛은 무슨 맛이 날까요? 산은 신맛이 나고 염기성은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납니다. 설마 이 신맛과 쓴맛 구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둘 다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단맛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산은 신맛, 염기는 쓴맛. 자, 직접적으로 이 산의 맛을 느끼는 거는 뭐 레몬이라든가 뭐 그죠? 신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레몬이나 식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맛을 느끼게 되죠. 쓴맛은요. 예전에 제가 곰슬개죠. 곰슬개를 가루를 살짝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우, 세상에서 가장 쓴맛이 바로 이 곰슬개 맛인 것 같아요. 옹담이죠. 옹담인데 누군가가 굉장히 고급 재료라고 주던데 다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정도의 굉장히 쓴맛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은 신맛을 내고 그 다음 특징은 뭐예요? 자, 산의 특징을 한쪽에서 몰아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닦아내고 자, 산은 신맛을 내고 산이나 염기나 똑같이 전해질입니다. 염기는 여기다가 따로 적을게요. OH-를 내고 맛은 쓴맛을 냅니다. 그렇죠? 염기성. 자, 그 다음 산에는 보면 금속과 산이 결합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거기에 EHCl, 염산이죠.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의 염산. 다른 금속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아연이나 이런 관계없어요. 알겠죠? 물론 뭐 금이나 은이나 구리는 안 되지만 이 금속 중에서 어느 정도 이 금속적인 반응이 강한 물질이면 누구나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와 여기에 있는 Mg 중에서 금속은 그래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한 물질을 금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Mg는
양이온이 되어서 Cl과 결합이 되고, 대신에 양이온이었던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Mg로부터 야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Mg가 전자 두 개를 얘들한테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온화되고 대신에 수소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를 주고 나서. 그렇게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탄산칼슘, 그렇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어요. 계란 껍질에 식초나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특징은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인데 신맛이 나고 이온화는 잘 됩니다. 전해질이에요. 그리고 금속과 산이 결합하게 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에는 보니까 과일, 식초, 탄산음료, 김치, 유산균, 해열제도 산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진통제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산 종류 중에서 뭐 반응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HCl 염산이죠. 염산은 왜 산이냐 하면 당연히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산이겠죠. 염산은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염산은 특징이 뭐냐면 암모니아랑 HCl 염화수소 기체겠죠. 결합하게 되면 NH4Cl이라고 해서 흰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검출에 이용되는 것이 염화수소고 반대로 염화수소의 검출에 이용되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검출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산 나오죠. 황산은 진한 항산과 묽은 항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 항산은요 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 물이 없으니까 이온화가 되고 싶어도 이온화가 안 되겠죠. 일단 H 플러스를 내놔야지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온화가 안 되니까 산이 아닙니다. 진한 항산은 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묽은 항산은 묽다고 해서 산이 아닌 게 아니고 반대예요. 묽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고 물만 있으면 이 황산은 굉장히 이온화가 잘 되니까 얘는 강산입니다. 이온화식은 EH 플러스 더하기 SO4 2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H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묽은 항산은 강산이고 진한 항산은 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한 항산은 대신에 어쩌든지 물을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진한 항산은 건조제, 물을 땡기는 거죠. 또는 탈수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탈수나 건조나 둘 다 물을 땡기는 거예요. 근데 건조라는 말은 저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이 촉촉하게 적셔진 그 물을 땡기는 거고요. 탈수 작용이라는 것은 물이 아닌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억지로 물을 만들어서 탈수,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나쁜 놈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설탕을 생각해 봐요. 설탕에 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설탕을 구성하는 원소가 C하고 H하고 O로 되어 있겠죠. 그럼 설탕 속에서 H 두 개랑 O 한 개를 땡겨오면 자동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탕은 시커멓게 왜? H와 O가 막 빠져나가니까 설탕에 주로 탄소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시커멓게 변하면서 물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탈수제, 탈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진한 항산은 물을 땡기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왜? 물만 있으면 강한 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한 항산은 그렇게 해서라도 물을 땡기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산이 나와 있네요. 그죠? 질산은 이 발연성이 굉장히 강해요. 발연성. 발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놔둬도 연기로 바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산을 가만 놔두면 자체에서 NO나 NO2와 같은 이런 그렇죠.
산화질소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막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빛에 약해요. 빛을 보면 저게 막 발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산을 보관할 때는 갈색병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병이 빛에 굉장히 보관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바카스병이라든가 또는 구론산이라든가 약병들이 전부 다 갈색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물론 콜라나 사이다도 갈색병이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시각상에 그죠? 그 판매할 때 콜라는 까만색, 사이다는 하얀색,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갈색병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갈색병을 쓰는 것이 햇빛에 견디는 것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병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발현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염기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인데 염기는 OH-를 내놓는 거죠. 맛은 쓴맛이 나고 똑같이 이온화가 잘 돼요. 또 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녹여서 약간 미끈미끈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보게 되면 이 염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누가 염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누를 칠하게 되면 손이 미끈미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의 대표적인 경우는 NaOH 나와 있고 NaOH하고 KOH하고 비슷해요. 성격은 비슷하고 NaOH는 값이 좀 싸고 얘는 좀 비싸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CaOH2 나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수도 염기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수가 왜 염기성이냐면요. 암모니아가 NH3죠. 수는 물이잖아요. 물을 결합시키면 H가 한 개 가면 NH4가 되죠. NH4 플러스 이온이 되고 남는 OH를 뒤에 붙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H 플러스를 주고 나니까 결국 OH 마이너스 이온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서 자동적으로 염기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특징도 보면 NaOH, KOH 뭐 이온화되는 식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들 둘이는 조해성이 있습니다. 조해성.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기가 많은 곳에 가서 물기가 많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눅눅하게 이렇게 녹는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경우 왜 그렇죠. 욕실에 두게 되면 눅눅하게 비누가 녹잖아요. 그죠? 그걸 조해성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이 비누를 물기가 많은 곳에 두지 않고 물기가 없는 이 굉장히 건조한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하시게 되면 비누가 허옇게 변하잖아요. 그죠? 하양의 장날에 나가보게 되면 그 천연적으로 만든 이 비누를 파는데 그 비누 표면이 허옇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허옇게 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옇게 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을 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허연 가루가 생겨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수산화칼슘 많이 들어봐서 석회수. 얘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흡수되면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죠? 뿌옇게.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할 때 수산화칼슘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모니아수는 조금 전에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과 염기 파트. 그래서 산, 염기 둘이 합하면 중성, 중화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결합되었을 때를 중화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합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또 지시약 외워야 되겠죠? 자, 지시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성일 때 색깔과 중성일 때 색깔과 염기성일 때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리트머스 용지가 나와요.
리트머스 용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빨간색과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살짝 좀 다홍색, 분홍색이 가깝던데. 하여튼 빨간색 리트머스 용지와 이 푸른빛을 띠는 푸른색, 파란색 리트머스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산성을 체크할 때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반대로 붉은색을 염기성에 갖다 대면 푸른색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트머스는 뿔, 포, 푸 또는 뿔띵, 푸, 그죠? 여기 왜 보라색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만약에 산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댔는데 빨간색 쪽으로 가다가 덜 변하고 보라색 정도에서 멈췄잖아요. 그거는 바로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붉은색으로 염기성을 체크하려고 딱 갖다가 그죠? 염기성이 중성이겠죠? 붉은색을 갖다 댔는데 중간쯤에서 멈추면 마찬가지로 중성이라는 뜻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나와 있네요. 그죠? 얘는 염기성에서만 무슨 색을 떼요? 네, 맞습니다.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여기 염기성 체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틸 오렌지 나오죠. 메틸 오렌지는 색깔이 옛날에는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빨주노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색깔을 빨노노 이렇게 외웁니다. 중간에 거도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었어요. 빨노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BTB 용액 많이 나옵니다. BTB 용액이 보면 생물학 쪽에서는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 체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으면 산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산성이 됐을 때는 색깔이 무슨 색을 띠게 되나요? 그죠? 황색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적겠습니다. 노녹푸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생물학에서는 이게 황색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청색으로 나옵니다. 청색 또는 푸른색 이렇게 나오는데 노란색이나 황색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이 지시약을 통해서 이 물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뿔보 푸, 무무 뿔, 뿔 노노, 그죠? 그리고 노노 푸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체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폐하가 나오죠? 폐하라는 것은 pH라고 하는데 H 플러스의 농도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농도가 진한 거예요. 만약에 폐하가 1이다 라는 말은 10분의 1이 H 플러스다 라는 뜻입니다. 이온들 중에서. 그럼 pH 2라는 말은 10의 제곱분의 1이 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일석 요 숫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클수록 3이면 1000분의 1, 4면 만분의 1, 5면 10만분의 1. 숫자가 1씩 커질 때마다 농도가 10분의 1씩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하는 숫자가 작을수록 H 플러스 농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순수한 물일 때는 이 이온 상태가 이제 14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4니까 딱 중간이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pH가 7인 경우는 무엇이다? 바로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이 높아지면 배우는데요. 만약에 pH가 1이라고 하면 pOH, OH의 농도는 뭐로 보느냐 하면 합해가 14가 돼야 되니까 13으로 봅니다. 그러면 pH가 7이면 얼마일까요? pOH도 7이죠. 둘이가 똑같으니까 중성이겠죠. 그래서 pH 7일 때가 무슨 성이다? 중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둘이 보면 얘가 더 진하죠. 숫자가 작을수록 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성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pH가 만약에 7을 넘어서서 10이 나옵니다. 그럼 pOH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죠? 자, 4가 되는데 그럼 둘 중에서 숫자가 작은 쪽이 찡하죠. 그죠?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봤을 때 7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산성, 7일 때는 중성, 7보다 크고 14까지는 뭐다? 염기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과 중화열에 대해서 마지막
이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냥 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중화 반응 아니에요. 반드시 산성과 염기성이 결합되어서 물이 돼야 중화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그릇에 뭐가 들어가 있냐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염산이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NaOH를 집어넣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얘가 이온화되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래프를 총 4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 플러스가 만약에 처음에 100개쯤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처음에는 H 플러스가 100개쯤 있었는데 얘가 들어올 때마다 결합해서 물되고 나면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H 플러스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를 가했을 때 NaOH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거 전부 다 NaOH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NaOH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H 플러스 농도는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Cl-는 어때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Cl-. 그에 비해서 자 Na 플러스는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도 반응할 게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 반응 안 하니까. 그렇겠죠? 그에 비해서 OH-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들어가면서 H 플러스랑 반응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H 플러스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OH- 개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화점은 바로 이 지점이 중화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화점이라는 것은 딱 정확하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서 전부 다 물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산과 염기 또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 속에서도 이런 중화 반응들이 이용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또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